사람들의 생각은 좀 재밌었어. 이번 정부가 들어오고 생각이 좀 재밌었다고 생각을 해. 이번 정부가 들어오고 차등 과세를 할 줄 알았어. 어, 그러니까 다주택자, 그 다음에 1주택자, 이렇게 차등으로 과세를 할 줄 알았거든. 이 과세를 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과세는 공평과세라는 거야. 이게 이제 사람들의 믿음은 차등과세였고 근데 원래 과세는 공평과세야.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왜 다주택자도 올랐고 나도 올라야 되느냐? 왜 다주택자는 뭐 올라도 자기들이 이제 여기저기 막으면 되지만 1주택자가 그렇게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몇 년 전에 정부 정책을, 그러니까 초기에 정부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봐도 아니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많이 거더라 1주택자들은 세금 거두겠냐 어떤 그렇게 말을 했거든. 근데 나는 그걸 믿지를 않았지. 아니 다주택자가 세금이 오르는데 어떻게 1주택자가 세금이 안 올라? 똑같이 오르지.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걸 겪어보질 못한 거야. 그러니까 과세라는 게 이렇게 차등과세, 차별과세가 되지를 못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지 못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막 이렇게 5년째가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알고 봤더니 다주택자도 세금이 일정 부분 올랐고 1주택자도 똑같이 일정 부분이 오른 거야. 그러니 1주택자 입장에서는 막 피가 마르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이제 60 이후나 50 이후부터는 거의 소득이 바깥에서 일을 못 구하니까 소득이 없는데 이놈의 세금은 이제 공평하게 올라. 세금이 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내던 내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건 어떻게든 뭐 연금을 갖고 막든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태는 연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자산으로 했던 것들로 막을 수 없는 상태가 온 거지. 문제는 막기 힘든 상태가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노후에 일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 거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은 나는 이제 편하고 싶었는데 그게 편해지지를 못한 거야.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지금 현재 상태에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올랐지. 근데 나는 서울 바깥에서 살 생각은 없어. 또 자기가 오른 지역을 벗어나서 살 생각은 없어.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집값이 오른 곳에서 나가게 되면 완전히 시외로 빠져야 되거든.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없어. 그럼 시외로 빠졌다는 게 어떻게 돼? 그럼 나는 거기 있는 모든 인프라를 못 누리게 된다는 거잖아. 그럼 그건 내가 누리기 위해서 여기 이사를 왔는데 샀지. 근데 그걸 못 누리는 거야.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네가 세부담이 크면 알아서 팔고 나가라. 팔 때도 네가 시세 차익을 본 것만큼 세금을 떼고 나가라. 그러면 자기 재산 폭이 줄어들잖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지금.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오른 건 고마워. 오른 건. 근데 나는 계속 서울에 살고 싶어. 근데 살려고 보니까 내가 이 집을 팔면 안 돼. 왜냐면 집이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를 팔고 나가면 무조건 시외야. 그러면 내가 시외 나가기 싫어. 그럼 난 살아야 돼.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 세금을 감당을 해야 되겠지. 세금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일을 다시 하러 나가야 돼. 연금으로 안 돼. 그게 이제 막 복잡하게 되는 거야. 상황이 막 복잡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 과세법은 항상 공평과세가 되게 돼 있어. 공평과세가. 왜냐면 진짜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이상 몰수나 이런 것도 어렵고 또 그게 당연해요. 또 대부분 이제 집값이 오른 곳들을 보면은 그 1차적으로 오른 곳들을 보면 다들 이런 게 있지. 회사가 가깝거나 아니면
교육 인프라가 좋거나,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살면 자부심이 있거나, 요 세 개야. 대부분은 요 세 개야. 이해가 됐어? 회사가 가깝거나, 그 다음 교육 인프라가 좋거나, 그 다음에 이곳에 사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클 때, 보통 이게 이제 가는 거야. 뭐, 여러 지역에서도 자기만의, 어, 중심지들이 있잖아. 도시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뭐, 물론 이 목적의 달성을 다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직장에 다니지를 않아. 직장에 다니지를 않으면은 내가 강남에 있을 이유가 없겠지. 그렇게 되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 팔고 갈 수 있지. 그리고 내가 교육 인프라를 받아야 되는데, 내 애가 다 컸어. 나도 공부 다 했어.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 그리고 뭐 자부심 자체는 어떻게 돼? 이거는 뭐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내가 그냥 여기에 사는 게 너무 좋고, 그다음에 강남이든 뭐 이런 중심지에 사는 게 너무 좋아. 자부심도 있어. 그럼 그게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다 해결을 한다. 직장을 다 해결을 한다. 이것도 보면은 수십 년이 걸리지. 내가 더 이상 직장에 안 다닌다는 것도. 그 다음에 교육 인프라. 이것도 보면은 수십 년이 걸려. 애가 크는데. 또 내가 공부를 하는데. 애를 키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이거 뭐 대학원도 가고 그렇게 되면 더 크겠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문제가. 그래서 내가 강남을 나가기가 힘들어. 또 강남이든 어디든 인프라가 잘 된 곳에 나가기가 힘든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런데 생각을 해봐. 내가 벌어들이는 직장에 다니면서 봉급은 똑같아. 봉급은 똑같아. 근데 세금 부담은 올라. 그 다음에 내가 애 키워야 돼. 그럼 먹여 살리고 드는 비용은 똑같아? 근데 추가 소득이 없잖아. 근데 세금은 내야 돼. 왜냐면 세금을 안 내면 내가 뭐 저당이라도 잡히면 어떻게 돼? 망하잖아. 그러니 지금 보면은 현금을 가진 사람, 현금을 이제 풍족하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강남에 살다가 쫓겨나고 있는 거야. 이게 보면은. 그리고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나간 사람 걸 사는 거지. 지금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 이게 보면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기회를 박탈당했잖아. 자기 직장에 가까운 쪽을 박탈당했지? 그 다음에 내 애를 잘 키우기 위한 교육 인프라를 박탈당했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돈이 현금이 풍족한 사람들은 자기가 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부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재산을 불리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게 그 뭐 정책 따지고 뭐 그럴 게 아니고 현실을 알아야 돼. 지금 현실을 알아야 돼. 그래야 뭔가 해결을 할 게 있거든. 그래서 보면은 이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나갔잖아. 나갔으니까 가졌지.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이 나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봤잖아. 아니 그 집값이 올랐던 말든 내가 손해봤잖아. 직장이 더 멀어졌고 내 애를 그 강남이라는 인프라에 못 넣었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본 거지. 집값이 올랐던 말도 손해를 본 거야. 그리고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들,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세놓고 있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사서. 지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너무 열받잖아. 나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왜 멀쩡하게 살다가 살던 곳을 떠나야 되느냐. 뭐, 돈이 올랐던 말도 왜 떠나야 되느냐, 이거야, 지금. 내가 살던 곳을 왜 이주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자리는 왜 살지도 않는 놈들이 지들 돈 벌려고 들어가 있느냐.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금이 올랐다는 거야. 문제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 세금이 올라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근데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가 없거든.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쓰는 것보다 세금이 적게 들어.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 세금이 적게 들어와. 우리 국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답이 없는 문제야.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와버린 거야. 답이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야. 문제가. 그전에는 조금 이제 해결책을 천천히 가보자. 이게 해결책이었거든. 공시가를 표준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씩 올려보자. 조금씩 올리고, 그 다음에 세금 자체도 조금씩 올려보자. 하여튼 그런 문제였어. 거기다가 이제 금리도 내려가다 보니까 돈을 빌리기가 더 쉬워졌지.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넣어서 돈을 벌 이런 생각이 아니고 돈을 빌리기가 쉬워진 거야. 이자가 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린 거야.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원래는 1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게 사람들이 경쟁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내가 100원짜리를 그 100원에 살 수 있었었어 이전에. 근데 다른 사람들이 물건은 한정적인데 물건이 한정적이니까 나도 돈이 많아졌지. 그러다 보니까 100원, 101원, 102원, 103원, 104원, 105원, 110원, 120원, 150원, 200원, 300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오른 상태거든. 이해가 됐어? 그래서 오른 거야. 내가 돈이 많아졌으니까 저쪽에 가고 싶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뿐만이 아니고 너무 많아진 거지. 그래서 경쟁이 된 거야. 경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경매도 똑같잖아. 경쟁을 시키잖아. 가격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게 돼서 된 거야. 이 모든 집값이 올라오고 다 그런 게. 그러면 이 돈을 빌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갔잖아. 문제는 돈을 빌린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거야. 아무리 이자율이 싸도.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갑작스럽게 이자율을 올렸어. 금리나 이렇게 올렸어. 그렇게 되면 얘들이 지금 세금 부담도 늘어났는데 이자율까지 높아지면 얘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을 다 이제 난리가 나. 경매 다 들어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국에서도 답이 없는 거야. 금융업계에서도. 금융도 답이 없는 거야, 지금.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현실가가 된 게 아니거든.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러면 돈을 벌게 해줘야 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자를 갚게 해줘야 되거든.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왜냐면 이자를 갚아야 어떻게든 내 집이 되고 내가 더 이상 경매에 들어갈 확률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차압당하거나 이럴 확률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줘야 돼. 근데 이놈의 코로나가 터진 거야. 문제가. 실물 경제를 못해. 뭐 장사도 안 돼. 돈을 벌게를 못 해주는 거야. 돈을 벌게를 못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겠지. 근데 돈을 벌 곳이 현실에는 없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막아놨는데 어떻게 해, 거기서. 그러니까 이놈의 가상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주식, 코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특수한 것들. 이런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나는 돈을 잃으면 안 되는 상태야. 간단하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빚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내 돈을 잃으면 안 되는 상태야. 근데 이놈의 그게 쉽나? 주식이나 이렇게 코인이나 이렇게 있는 곳이 기존에 터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그럼 그 터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신규 고객이잖아. 얼마나 좋아. 낚아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는 사람은 계속 벌고 잃는 사람은 계속 잃고 거기서 이제 조금 뭐 누군가가 눈이 밝아가지고 더 얻는 사람이 있고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많이 얻어서 빚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룰루날라인 거야. 뭐 그런 사람은 소수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뭔가 장사라도 해보고 손님이 덜 와가지고 이걸 접어야 되면은 사람이 힘들지만 인정을 해.
힘들지만. 근데 이놈의 주식이나 코인으로 했어.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막 한 시간 만이든 몇 분 만이든 돈이 파란색이 쫙 긁혀. 한 10%가 날라가. 그럼 이 사람이 미쳐요. 문제가 그거야. 사람이 미쳐요. 사람 감정을 건드리거든. 꿈과 희망을 갖고 주식을 했고 꿈과 희망을 갖고 코인을 했어. 간단하게 말을 하면. 사람들 다 전망이 좋다 그러니까 했지. 그럼 나도 먹을 줄 알고 들어갔어. 근데 어떻게 돼? 들어가 보니까 쉽지 않거든. 오만 뭐 작전 세력들 다 있지. 뭐 지들끼리 알아서 다 해먹지. 나는 거기에서 낚여가지고 또 고점에서 샀다가 난리가 나지. 거기다가 또 이제 소규모로 하면은 크게 부담이 없는데 내가 진짜 한 방 노려볼 거라고 막 1억씩 막 2억씩 막 그렇게 해. 가진 돈을 갖고. 근데 그게 하루 만에 2천만 원이 날라가 봐. 미치는 거야, 이 사람이. 아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날라갔어. 그게 문제야. 그게 도박의 폐해거든. 사람의 이제 감정을 건드는 거야.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정부는 돈을 벌고 있다는 거야. 문제는. 왜냐면 거래세를 뜯어가잖아.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코인에 대해서 다 세금을 물지. 자기들도 이게 문제라는 건 알아. 근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지. 왜냐면 안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욕먹는 거는 욕먹긴 싫잖아, 정부가. 이게 알고 보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정부가 다 끼어 있어. 모든 사회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끼어 있어, 정부. 근데 문제는 정부가 자기 돈을 챙기려는 게 아니잖아, 문제는. 세금을 거두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또 거기다가. 왜냐면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얽히고 설켜서 지금 이게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혜의 고리인 거지, 상태가. 뭐 어떤 진짜 커다란 계획이라든가 뭐 기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딱 풀면 뭔가 그런 길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냥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어, 가급적이면은 제가 주식이나 이런 거에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그러니까 1원이라도 잃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은. 근데 그게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잃으면 납득은 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근데 문제는 주식이나 코인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 납득할 수 없는데 돈을 잃더라라는 거야. 그게 이제 사람한테 너무 충격인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거야. 가급적이면. 뭐 제가 뭐 철학자로서 사주 보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어, 사람을 너무 피폐하게 해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이름 그 벌면 좋은데 이름은 완전히 미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철학자로서 시기도 잡아주는 이유가 내가 이제 더 피해를 봐야 되니까 시기도 잡아줘야 되기는 하고 그런 건데 그건 또 그런 문제니까. 물론 지금 돈 벌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세금은 자꾸 올라요.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죠. 왜냐하면 보유세가 실거래가를 맞춰가면서 오르니까 재산세도 그렇고 자꾸 오르니까 거기다가 내가 지금 올랐다고 단번에 팔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오른 차익에 따라서 지금 세금을 떼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몇 년을 더 갖고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 그래서 진짜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걸 정리하고 나가기도 힘들어요. 지금 10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가진 사람은 매번 지금 불안에 떱니다. 새 걸 가진 사람은. 왜냐면 빚을 내서 가졌잖아. 빚을 내서 가졌는데 돈을 벌지는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난 이자는 자꾸 나가. 이자는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 내가 가진 재산은 자꾸 줄어들어. 현금이 줄어들죠. 그럼 그 줄어드는 현금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방법은 없어. 지금 상태에서. 뭐 장사라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 채울 방법은 없어. 그 이 사람이 미치는 거야, 지금 상태가. 그러니 미치다 보니까 주식이라도 넣고 막 이제 코인이라도 넣고 그런 쪽이라도 하는 거야.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근데 거기서 또 돈을 벌면 좋지. 벌면. 근데 잘 못 번단 말이야, 대다수는. 대다수는 잘 못 벌어. 근데 이놈의 정부는 어떻게 해결 방책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정부도 세수가 필요하니까. 나가야 될 돈이 많고, 그러니 받아야 될 곳이 많지. 이걸 받아야 될 곳을 줄이게 되면 이제 국가 재산,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사용하는 비용을 줄여야 되고, 그걸 줄이게 되면 이제 대외 신뢰도가 낮아져. 저 나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 그럼 신뢰도가 낮아지면 모든 것들이 또 낮아져.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거야. 정부가 그냥 우리가 절세한다 치고 그냥 알아서 열심히 살게 그러고 줄였는데, 줄이니까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는 거야.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면 우리 수출이나 이런 게 힘들어져. 그럼 우리 기업들이 못 먹고 살게 되면 또 문제가 돼. 왜냐하면 또 지금 우리나라 국내 내부 시장이 또 난리가 나니까 지금 이게 막 문제인 거야. 원래 이제 조금씩 올렸어야 돼. 근데 코로나도 없었어야 돼, 문제는. 지금 코로나가 문제고, 그 다음에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른 거. 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알면서도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모두가 그냥 내가 그 말하면 죽을 줄 알고 욕먹고 죽을 줄 알고 숨은 거. 그 지식인들이 지금 상황을 회피한 것. 나 같은 경우는 이 분야의 지식인도 아닌데 지금 말을 하잖아. 그럼 이 분야에 있는 지식인들은 더 잘 알겠지. 아,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 더 잘 알겠지. 그렇게 국민들을 속인 것. 국민들이 원한 건 차별과세, 차등과세인데 다주택자한테만 많이 부여해라 이건데 이놈의 정책이나 정부나 뭐 이런 그쪽에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근슬쩍 속인 거야. 이게 보면은 속인 게 속였다기보다는 그냥 감춰둔 거지. 그냥 지금 탓은 그렇게 할 거야. 속은 니들이 잘못이라고. 우린 속인 적 없다 이렇게 하겠지. 세금은 당연히 공평과세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 과세가 공평과세라는 걸. 차별과세, 차등과세를 이제 하기 어렵다는 걸 알잖아. 몰랐잖아. 알잖아가 아니고. 그래서 세금 올리는데 마구 지지를 했잖아. 사람들이. 세금을 올려라 그래. 다주택자가 세금 더 오른다. 그렇게만 생각했잖아. 사람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공평과세로 1주택자도 세금이 많이 오른 거야. 그게 속인 게 아니고 뭐야. 근데 왜 속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 탓을 하기도 어렵고 누구 탓하기가 어려워. 지금 전부 다가 누구 탓하기가 어려워. 근데 코로나가 회복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안정이 되려면은 내년 후반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몇 년을 버텨야 돼, 지금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몇 년을 버텨야 되는 거야. 근 3년을 버텨야 되잖아. 그럼 그 3년을 버틸 금액이 현금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만 버티는 거야. 아니면 직장이 있거나 고정 직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만 버티는 거지. 그러면 가진 게 없는 그러니까 현금이 빈약하고 그 다음에 직장이 불안전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자꾸 이주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약자부터 망한다는 거야.
이게 분명히 천천히 갈 수 있는 길도 있었다고. 천천히 갈 수 있는 길. 근데 사람들 속인 거야. 한 번에 많이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당신들은 피해를 보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속인 거야. 이걸 속이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지지했지. 왜냐하면 진짜 뭐 뉴스 기사 나고 하는 거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세금이 늘어났잖아. 그래서 뭐 다주택자들이 갑자기 집을 몇 개 팔았다, 뭐 부동산을 보니까 이 사람이 다주택자인 것 같은데 막 이런 걸 좀 낮춰서 내놨더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조장을 했잖아. 몇 년 동안. 그게 속인 거 아니야? 몇 년간 속인 거야? 이건 트루먼 쇼야.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원래 비난을 얻은 먹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보면 국민만 힘든 상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지지했던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았고, 그냥 일반 국민들이 더 충격을 받은 거야. 그 사람들은 충격을 다 숨어버렸고. 아니, 뭐 책임을 질 수도 없어, 그 사람들도. 아니, 이게 무슨 난리인 상태야. 피해는 전부 다 국민이 받았는데, 그게 해소할 길도 없는 거야, 문제는. 해결 기미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세금을 줄여? 세금 줄이게 되면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 그 세금으로 인해서. 그럼 그 사람들도 어떻게든 약자잖아. 문제는 그게 약자라는 거야. 대부분이. 그럼 이 나라는 갑자기 약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져.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게 있지. 나라에 힘든 사람이 많으면 나라님도 못 고친다고. 해결을 못 한다고. 이게 너무 늘어나게 되면 답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이놈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지금 현 상태로도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조절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가진 사람한테서 돈을 가져와야 되지. 근데 가진 사람은 항상 소수야. 몇 프로 안 돼. 대부분 선량한 국민들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도 돈을 걷어야 돼. 그 사람들한테 거둔 만큼. 그러면 이게 세금 부담이 적을 때는 일반 국민들도 이해를 했어. 이해를 했다고. 일반 국민들도. 근데 지금 세금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내 재산을 뺏기게 생겼어. 근데 어떻게 동의를 해? 아니, 내가 저 사람들 돕다가 내게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나라 자체가 종교 국가도 아니고. 근데 정부에서는 자꾸 세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 늘리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차관을 내겠지. 빚을 내는 거야. 답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거둘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 살림은 늘어야 되고. 나라 살림이 늘었다는 건 나라가 건강하다는 소리니까 대외 신뢰도에도 얻기가 좋아.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 늘리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늘려서 지금 보면 약자들이 날이 갈수록 생기고 있잖아. 약자들이 날이 갈수록 생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또 다시 다 이제 지원을 해줘야 돼.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계속. 이 문제에 지금 답이 없다, 문제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들이 빚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답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큰 답이 안 나오는 문제야. 이게 지금. 근데 일단 속인 건 맞아. 그것도 자기들이 지식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속인 건 맞아. 그거는 정확해. 왜냐면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은근슬쩍 말을 돌렸잖아. 그건 속인 거지. 그러니까 그건 나쁜 짓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가담을 했다거나 주장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인기 때문에 비난은 안 받고
일반 국민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어디 있냐, 이게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책임 있다고 말도 안 해. 왜냐면 없다고 해야지, 당연히. 비난받기 싫으니까.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 이거는 비단 뭐 정치인뿐만 문제가 아니야. 뭐 정권에 있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가담한 학자들, 지식인들도 문제라는 거야.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 분명히 다주택자들을 잡겠다. 근데 1주택자들도 그렇게 세금이 오를 거라고는 안 했잖아. 은근슬쩍 돌렸잖아. 안 했다기보다는 은근슬쩍 돌렸지. 그럼 그게 사기가 아니고 뭐야? 거기에 대한 비난, 거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은 다 져야 된다. 지금 뭐, 거기 교수가 돼 있다. 이런 것 같으면 자기들 다 벗고 나와야 돼. 뭐, 장관, 뭐, 거기에 뭐, 5급, 뭐, 그, 정책에 관여한 사람들 다 옷 벗고 나와야 돼. 원래 쥐들이 책임을 져야지, 당연히. 근데 왜 국민이 책임을 지고 있냐? 국민이 자기 재산을 뺏기고 있고, 자기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왜 자기들이 비난을 받아야 되냐? 책임진 놈들은 옷 안 벗고. 이게 지지의 대가냐? 이게 믿음의 대가요? 속은 게 잘못된 거야? 아니, 본인들이 속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며. 속인 사람이 나쁜 거라며. 본인들이 다 주장을 하잖아, 지식인들이 매번. 근데 왜 지들이 그딴 짓을 해? 우리보다 많이 안다며. 많이 아는데 왜 그런 짓을 해?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있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야.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지금. 마음을 다독여야 돼. 이 사람들의 지금 다친 마음을 다독여야 된다, 지금. 일반 국민들이 너무 많이 다쳐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 책임이, 우리가 나빠서, 우리가 속아서. 이해가 됐어? 그걸 이제 정치인들이 항상 해줘야 되는데, 이놈의 정치인들이 미쳤어요. 지들만 살겠다는 거야. 아무도 우리 보고 당신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라고 아무도 말을 안 해. 아니, 국민이 피해를 봤는데, 왜 국민을 안 다독여줘? 우리가 피해를 봤잖아. 지들은 피해 안 받잖아. 그럼 지들이 할 게 뭐야, 정치인들이 원래. 대변인이잖아. 국민의 대변인이잖아. 그러면 국민의 마음을 일러줘야지. 다독여주고. 그럼 대통령이나 정책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지. 우리를 다독여줘야지. 지금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하고 있는 거야.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고 있고. 이거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문제야. 나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어.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이게 개인일 뿐이고,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지니고 계시고, 총리라는 권한을 지니고 계시고, 정치인이라는 권한을 지니고 있어도 못하잖아. 그래, 이게 개인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항상 지식인들이 말하는 거 있지. 몰랐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몰랐기 때문에 당신이 당했으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라고 항상 하잖아, 지식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잖아. 우린 몰랐잖아, 이렇게 될 줄. 국민들은. 그냥 정책을 왜냐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몰랐잖아. 근데 몰랐는데 피해를 입었는데, 왜 그걸 치유를 안 해줘? 돈으로 치유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 책임입니다. 하라는 거야. 당신들이, 국민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국민들이. 열심히 산 거야.
우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우리가 비난받아야 돼? 당신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그렇다. 당신들이 집값을 올려서 그렇다. 당신들이 뭔가 뭐 주식하고 코인해서 그렇다.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돼, 우리가? 아니, 그런 소리 왜 들어야 돼? 살려고 한 건데. 왜 우리만 다 먹어야 돼, 욕을? 왜 다 비난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자긍심이 생겨? 언제 자부심이 생겨? 아니,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고 어떻게 정치를 신뢰해? 자기들 책임이 없다는데? 우리 책임이라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보면은 문제야. 너무 문제야, 이게. 아니, 우리는 언제 상처를 치유받냐? 지금 대통령제 있어 온 뒤로부터 계속 문제가 생겼지. 우리는 언제 치유받아? 국민은? 자기들은 다 치유했잖아. 정권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 그럼 우리는 언제? 나는 지금 정부 탓하고 그러고 싶은 게 아니야. 정치인 탓하고 그러고 싶은 게 아니야. 국민으로서 언제 우리가 위로를 받았냐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한 거 없잖아. 정책을 만든 적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한 권한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뭐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든 뭐 정부가 어떻게 했든 뭐 우리 일개 국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었잖아. 근데 왜 우리는 맨날 패배감을 느껴야 돼? 왜? 우리가 왜 느껴야 돼? 그거 왜 우리가 항상 상처를 받아야 되지? 싸워야 되고 왜 비난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받아야 돼? 그걸 답을 달라고.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그게 묻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럼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음.